자, 자연 선택에 대한 예를 볼 거야. 그 딱정벌레가 있는데 어떤 환경이냐? 산불로 인해서 토양이 검게 변하는 환경이 있대. 그럼 여기서 적합한 애는 어두운 애들이 적합하겠지? 그래서 시커먼 애들이 살아남기 좋다는 거고, 평상시에 있는 밝은 애들이 자연에서 살기가 쉬워. 왜냐면 나무 같은 데 보면 하얀 이끼가 끼거든? 지이루라고 하고. 그 하얀색 이끼 위에 하얀색 벌레가 앉아있으면 되게 몸을 살리기가 좋단 말이지. 그래서 평소에는 하얀색이 좀 유리했는데 이렇게 산불이 나서 시커매진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더 적합하더라. 절대적인 게 없어. 자연 선택에는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다음 밑에 보면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 선택. 그 초록색 사이에서 보라색이 출현하는 거는 이건 돌연변이야.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는 건 돌연변인데, 여기서 항생제를 자꾸 치다 보니까 초록색은 죽어나가고 보라색이 오히려 번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보라색이 주류가 되는 게 자연 선택된 거다. 세 번째, 난모연적혈구 빈혈증이 나오는데, 이 난모연적혈구 유전자가 별로 없어. 왜냐면 빈혈이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살기가 어려운데, 이 아프리카 지역에는 특별히 많이 있더래. 그 이유는 얘가 말라리아 내성을 갖는다고. 말라리아 그 병원균이라고 해야 되나? 걔는 적혈구에서 새끼를 까는데 그 난모연적혈구가 된 애에서는 새끼를 잘 못 깐대. 그래서 유리하게 작용됐다라는 건데, 이 표가 이렇게 나와 있지. 이 표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요 지역이 지금 난모연적혈구가 많잖아. 또 요 지역은 정상인이 많을까? 난모연적혈구 빈혈증 갖고 있는 애가 많을까? 난모연적혈구가 많겠지? 라고 하는 거는 네 생각이고, 자료를 해석하면은 달라요. 왜? 이 빈도가 시퍼렇게 돼 있는 것조차도 20%야. 80%는 정상인이라고. 그걸 이제 문제로 냈을 때 애들 많이 틀렸으니까 체크해주세요. 그 맥스가 20%라는 거. 그래서 정상인이 훨씬 많다. 이렇다고 해서 말라리아가 있는 이쪽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이 무슨 난모연적혈구를 갖고 있다는 건 아니고. 됐고요. 여기 인간활동에 의한 자연선택이 몇 개 나오는데, 첫 번째 얘가 항생제랑 살충제를 자꾸 치니까 거기 내성 있는 애들만 나타나게 되는 거지. 내성 있는 애들만 자연선택되더라. 모기약이 요즘 잘 듣냐? 모기약이 잘 안 들어. 그런 거 못 느끼나? 모기약도 잘 안 듣고. 살충제 내성을 갖는 거야, 걔네들이 자꾸. 항생제 내성 때문에 원래 이 항생제를 좀 아껴 써야 되는데 아직도 감기 걸려도 항생제 주더라. 제 로비를 얼마나 많이 했긴 해. 항생제가 필요 없는데도 항생제를 계속 줘. 두 번째 보면은 큰 대구를 많이 잡아갖고 대구 크기가 계속 작아지고 있대. 큰 놈을 자꾸 잡으니까 작은 애들만 살아남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사사페모라고 하는 무슨 식물이 있대. 사람이 채집하러 가기 힘든 곳, 뭐 절벽이나 이런 데서는 초록색이 잘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는 이렇게 시커멓직한 색깔로 자라나 이거지. 이렇게 돼 있어야지 안 뽑히고 살아남을 거 아니야, 인간한테. 그런 얘기예요. 뒤로 넘어가서 진화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 다윈이 새로운 종이 어떻게 탄생하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걸 이론화 시킨 건데, 진화가 반드시 종의 탄생은 아니야. 거기 보면 그냥 생물이 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엄밀히 말하면 진화의 정의가 유전자 빈도가 바뀌면 그게 진화야.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 다양한 게 있잖아. 지금 A형의 빈도와 B형 빈도, O형 빈도, AB형의 빈도가 어느 정도 있거든, 값이. 근데 어떤 미친 전제 왕권 군주가 나타나고 지구 정복을 한 거지. 전제 왕권이 딱 들어서면서 얘기하게 돼. O형 재수 없으니까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야. 갑자기 응? O형은 더러운 저승생 피다, 다 죽여라 라고 한 거지, 갑자기. 그 O형이 싹 다 죽으면 이제 O형의 비율이 확 줄겠지. 진화야. 그게 생물학적으로 진화의 정의라니까. 유전자의 빈도가 바뀌면 진화야.
유전자가 나타나는 퍼센트가 바뀌면 그걸 진화라고 한다고. 반드시 종이 탄생해야지만 진화는 아니야. 이 얘기를 학교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다. 또 진화의 정의는 여기서 생물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옆에다가 좀 적어볼까? 유전자의 빈도 변화. 유전자의 빈도 변화. 그래서 우연한 계기로 뭐 진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룰 거야. 다윈이 이제 뭘 발견하냐면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니까 되게 다양한 메세들이 있더라 이거지. 누구는 부리가 뾰족하고 누구는 무뚝하고 부리 모양도 천차만별인 애들이 섬마다 존재하더래. 그러니까 A섬에서는 애들이 부리가 뾰족뾰족한데 B섬에서는 무뚝하고 C섬에서는 일반적이고 뭐 이렇더라 이거야. 그런 차이가 왜 생겼을까를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이 결과를 낸 거지. 자, 첫 번째, 새끼를 많이 치다 보면은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새끼를 많이 치다 보면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이제 기린으로 설명해서 어떤 기린은 키가 크고 어떤 애는 작고 그 목이 길고 작고 뭐 중간짜리 뭐 다양하게 태어난다는 거야. 근데 과잉이기 때문에 경쟁하게 돼. 과잉이기 때문에 적당히 나누면 경쟁할 일이 없는데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경쟁의 대상이 총 3개야. 일단 체크해놔. 먹이, 서식지, 배우자. 요 3개에 대해서 경쟁한다. 과잉으로 낳기 때문에 생존에 대해서 경쟁하는 거지. 경쟁할 때 먹이로도 경쟁하고 서식지로도 경쟁하고 배우자로도 경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 적응에 유리한 애가 자손을 더 남긴다. 이걸 자연선택이라고 표현한다고. 환경 적응에 유리한 애가 자손을 더 남긴다. 지금 보니까 먹이 경쟁을 해갖고 기린끼리 밑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은 거야. 남은 게 위에 있는 나뭇잎밖에 없거든. 그걸 먹기 위해서 먹는 과정에서 이제 목이 긴 애는 살아남고 목이 짧은 애들은 다 굶어 대절하는 거야. 목이 긴 애가 이제 살아남아서 번식의 기회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유전 현상에 의해서 목이 긴 애들이 많아지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서 기린이 변했다라고 하는 게 자연선택설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손을 남기면 그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표현이 이거지. 자손에게 전달된다. 그 맨델이 다윈이 그 한계점이 있어.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변이의 원인을 몰랐어. 지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변이의 원인. 돌연변이도 배웠고 생식세포의 조합이라는 것도 배웠잖아. 근데 이 다윈 같은 경우는 변이의 원인을 몰랐어. 다음 두 번째 유전에 대한 그 원리를 몰랐어. 그러니까 자손을 남기면 그 자손들이 키가 크게 태어나더라 이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크게 태어나는지는 몰랐던 거야. 어떤 원리로 전달되는지는 몰랐던 거야. 이거 누가 밝혀? 내가 방금 답을 얘기해줬는데 콩을 사랑하시는 분 맨델의 원래 직업은? 수도승? 아이씨 갑자기 직업이 바뀌었네. 수도승은 스님 아니에요? 얘는 신부님이어서 신부님. 신부가 할 게 별로 없나 봐. 예배 드리는 시간 말고는 좀 신부라고 해서 브라이트는 아닌 건 알죠? 설마 그지? 재미없었나? 자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밑에 한계점 봐봐. 첫 번째 변이 원인 몰랐다. 거기다 체크하고. 두 번째 그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 즉 유전 현상의 원리를 몰랐다고. 유전 현상, 유전의 원리를 몰랐다고. 맨델이 밝히잖아. 독립의 법칙,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뭐 이렇게 하고. 근데 다윈은 몰랐대요. 나 밑에 옆에 보면 라마르크 용불용설 나오는데 이거 잘못된 진화론이야. 생물이 어떻게 해서 변하냐라고 했더니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 발달하고 그게 자신에게 전달돼갖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가 딱 그거야. 내가 근육 운동하고 근육 키우면 내 자식도 근육이 생긴다 이거거든. 여기다 체크하면 되지. 획득 형질이 유전되지 않아요. 획득 형질이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론이다. 밑에 이제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게 된 계기가 나와. 환경 변화가 나타나면 그 환경에 따라서 적합한 애들이 달라지잖아. 거기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물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1번이고 2번이 이제 이 과정에서 핀치새가 진화한 걸 보여준 거지.
많이 치다 보면 이런 새도 나오고 별의별 놈들이 다 나온다고. 근데 어떤 섬에서는 선인장밖에 먹을 게 없어. 그럼 선인장 먹기에 적합한 애가 거기 살아남더라 이거지.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갖고 있는 애가 살아남기 좋다.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먹을 게 이제 단단한 씨밖에 없는 거야. 그 부리를 쪼아서 먹어야 되는데 얇고 길면 그거를 쪼다가 부리가 부러질 거 아니야. 부리가 부러지면 뭐 더 잘 쪼아 먹긴 하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에서 밀린다고? 번식에서 밀린다니까. 너네 그 나중에 시집 갈 때 입술 없는 남자 만났는데 입술이 없어서 이빨이 항상 드러나 있는 남자. 그 상태라니까 부리가 부러지면. 그런 느낌이에요. 부리가 부러져도 잘 살 수 있죠가 아니야. 되게 그 얘네가 번식이 있어서 이런 거 되게 예민해.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공덕색 깃털 몇 개 뽑았다고 번식을 못 하더라니까. 그렇게 인기 많던 애가 바로 사그라든다고. 처음은 머리에다 5개 정도 스텝빵 생겨봐. 여러분들이 쳐다봤구나. 쳐다보겠지. 처음인데. 그 요즘 연예인 중에서 너네 세대에서는 누가 제일 미남이야? 누구?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 때는 뭐 장동건, 원빈 이런 애들이 원탑이었고 요즘에는 누구야? 다 잘생겼다고? 키들 욕심을 주는 거 아니야? 이게 씨 그래요. 요즘에 미남의 대표를 일단 잘 모르겠어. 자 여기 봐봐. 그랜드 캐니언 이거 어떤 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랜드 캐니언 이 협곡이 있단 말이야. 협곡이 땅이 갈라지면서 생긴 건데 이게 원래 붙어 있을 때는 다람쥐들이 같이 살았어. 근데 땅이 갑자기 진짜 갑자기 갈라지거든 이거 하루 아침에 지진 같은 거 나왔더니 갑자기 갈라졌더니 나뉘었지? 서식지가 나눠서 여기에서는 얘네들만 살고 여기서는 얘네들만 사는데 얘는 꼬리가 하얗고 얘는 꼬리가 시커매. 여기서는 시커먼 애들끼리 번식하고 여기서 하얀 애들끼리 번식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둘이 만나면 소 닭거도 타는 거야. 뭔가 이렇게 그 뭐라 매력을 못 느낀다고 해야 되나? 진짜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크로마뇽인이 부활해갖고 너네 앞에 나타나면 너가 매력을 느낀 거 같아? 아 똑같이 응급체 46이고 번식이 가능하대. 그 매력을 느끼고 가냐고. 아 그래. 오랑우탄이 만약에 번식 가능하다고 치자. 오랑우탄이 영색체가 46개여서 번식은 가능하대. 과학적으로는 가능하대. 매력을 느끼는 새끼 미친놈 아니야? 엄청 오랑우탄 씨. 내 매력처럼. 그건 아니잖아. 얘가 딱 그 얘를 보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응? 내 친구들은 다 꼬리가 하는데 저 새끼는 시커멓거든? 몸 묻힌 거야 이거 더럽게. 이렇게 되고 저 새끼 장인인가? 왜 저 꼬리가 하얗지? 이러고 있다고 서로가. 번식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되면 종이 나뉘었다라고 해. 알겠지? 생식적으로 격리됐을 때 종이 분리됐다라고 표현, 새로운 종이 탄생했다라고 표현한다고. 알겠지? 내가 볼 때는 뭐 둘 다 다람쥐인데가 아니고 이제 다른 종이 된 거야. 왜? 번식이 안 돼. 서로가 서로를 닭거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됐고 뒤에는 문제 다 풀어볼게요.